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아디슈 김전입니다. 여러분, 3월 3일인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삼겹살 데이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무슨 일이 있었던지 간에 오늘 저녁 시간만큼은 모든 거 다 잊고 한 점의 삼겹살로 즐겁게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데일리 아디슈와 먼저 함께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럼 3월 3일 데일리 아디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입니다. 최근 시장은 연준의 말과 동향에 잔뜩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3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는 경제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공개합니다. 과연 이번 베이지북에서는 경기 회복 속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많은 집중이 몰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케줄은 YG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그룹 아이콘의 컴백입니다. 아이콘은 오늘 디지털 싱글 왜왜왜를 공개하고 컴백하는데요. 뮤비는 오늘 오후 6시에 공개가 되고요. 뮤비 공개 1시간 전인 오후 5시 네이버 브이라이브에서 팬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간밤 뉴욕 증시의 부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개장 후 코스피는 2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3041선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는데요. 이 기관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이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15만 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썼던 SK 하이닉스는 오늘은 약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보합권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어제에 이어서 아이오닉 수혜주는 이틀 연속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TS 트릴리온입니다. TS 트릴리온이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이 TS 트릴리온은 전날 보통주 1주당 0.8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서 발행되는 신주는 총 3,989만 4,777주고요. 발행가액은 주당 100원입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3월 17일이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4월 6일입니다. 대체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수가 많아지면서 유통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주가가 임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가가 다소 싸 보이는 착시 효과, 그리고 이 유통 주식수 증가에 따른 거래량 증가, 주주가치 제고 등의 이유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는 수소 관련주입니다. 어제 데일리 아디슈 테마 스케줄에서 이 수소경제위원회가 열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어제 이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과 SK그룹 그리고 포스코 등 수소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5개의 그룹사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약 43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수소 수출 설비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이 수소 모빌리티별 연료와 구매 보조금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에 나설 예정입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올해 수소 모빌리티와의 수소의 생산과 유통 인프라 그리고 수소 시범도시 등에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8,24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수소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소 충전소를 연말까지 180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수도권의 충전소를 50기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SK와 현대차의 K수소 동맹도 돋보이고 있는데요. SK에서 생산한 수소를 현대차가 활용하고 또 현대차는 SK 측에 수소 차량을 제공하면서 수소와 초고속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소식에 오늘 수소 관련주들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1위 수소 연료전지 생산업체인 두산퓨얼셀 주가도 탄력을 받았고요. 이어서 에스코넥도 장중에 6%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스코넥은 음식물과 쓰레기 매립장 등에서 발생되는 바이오메탄과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해서 수소와 카본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들의 수소경제 사업 진출이 구체화되면서 이 수소 연료전지 업체인 S퓨얼셀도 역시나 수혜주로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최근 이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습니다.
메타버스는 시장 규모 314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기존의 아날로그 세상을 넘어서 이 디지털 영역에서 펼쳐지는 초월적 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의 다음 버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모임이 힘들어지면서 이 메타버스 공간을 이용한 또 하나의 생활권이 이루어지고 이 메타버스 시대를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서 직접 물건을 사고 팔고 가상현실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이용하면서 쇼핑도 하고 새로운 소셜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애플 등도 이 메타버스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사물인터넷, 5G와 클라우드, 콘텐츠와 모빌리티,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헬스 등 혁신 기술들이 연결되면서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가상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의미죠. 이미 순천향대에서는 국내 최초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상공간에서 캐릭터 입학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선익 시스템입니다. 이 선익 시스템은 메타버스를 위한 핵심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주요 AR과 VR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대부분이 선익 시스템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CMS 에듀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지난해 5월부터 메타버스의 최대 업체인 유니티와 손을 잡고 300조 원에 달하는 에듀테크 시장 공략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에듀테크 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기대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는 모습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10만 전자 간다며 이 8만 전자는 언제 벗어나납니다. 국민주와 대장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지난 1월 11일 96,800원의 고점을 찍은 이후 10만 전자로서의 기대감이 솟아났지만요. 이 8만 원이라는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 목표 주가는 10만 원 이상으로 제시가 되고 있지만요.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이 시점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주가, 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주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의 이탈, 금리 상승으로 인한 증시 밸류에이션 조정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국내외 전반적인 상황인데요. 여기에 삼성전자는 한파로 인해서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의 가동까지 중단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급과 외부 요인 등의 이유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추가로 상승 탄력을 받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급등세를 보일 당시 매수했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마음을 졸이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는 2월에만 벌써 3번의 신고가를 경신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최근 D램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등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이 전망됨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은 여전합니다. 워낙 연말과 연초에 삼성전자 비메모리 분야에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D램 가격 상승과 낸드의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전자도 이 반도체 랠리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는 입장입니다. KB증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D램 가격은 북미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신규 서버 증설과 클라우드 구축 수요 증가로 10에서 15%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32GB D램 가격은 최대 20% 이상 상승이 전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분기에는 스마트폰과 같은 세트 사업의 수요 회복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부품 사업이 본격적인 가격 상승과 수급 개선, 그리고 가동률 상승으로 뚜렷한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월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삼성전자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지만요. 최근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 지분율도 소폭 상승한 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